교재 236페이지 보시면 이제 메인보드란 말이 나와요. 메인보드. 메인보드란 말은 뭐냐면은 우리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기판이죠. 마더보드라 그래요. 마더보드. 엄마다 이거죠, 엄마. 모든 걸 포용하는 엄마다라고 해서 마더보드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메인보드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ATX, 마이크로 ATX, 미니 ITX, 나노 ITX, 피코 ITX 이런 말이 나오네요. 나노, 피코, 마이크로. 그러니까 본래 마이크로는 100만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밀리 그러죠, 밀리. 그 다음에 마이크로 다음이 이제 나노, 10억 분의 1. 그 다음에 피코, 1조 분의 1. 근데 이제 그렇게 점점 작아진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ATX가 일반 메인보드 크기를 말하는데,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아마도 마이크로 ATX 같아요. 그냥 컴퓨터가 조그맣다? 그러면 당연히 ATX는 아니겠죠. ATX는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요. 그거를 이제 ATX라고 하고, 보통 사람들 이거 안 사요. 컴퓨터 뜯어가지고 안에다 뭐 연결하고 확장 안 하잖아요. 이런 거 비싸단 말이에요. 가격도 이렇게 ATX는 보통 한 2, 30만 원씩 가요. 우리가, 우리 큰애도 마이크로 ATX를 사줬어요. 7, 8만 원짜리. 거기다가 이제 CPU 달고, 메모리 달고, 그래픽카드 꽂고, 뭐 하드디스크 연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이제 메인보드고. 오른쪽 그림 밑에 보시면은 뭐 노스 브릿지, 사우스 브릿지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보드 안에는 제일 중앙 위에 CPU라는 게 있어요. 왕. 그 CPU 쪽에 붙어 있는 칩셋이 노스 브릿지 북쪽에 있다 그래서 그리고 아래쪽 남쪽에 있다 사우스 브릿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메인보드 그림은 지금 책에 나온 것처럼 그 하얀색 CPU 저 위에 보면 하얀색 있잖아요. 여기 하얀색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CPU가 위로 올려놓게 보는 게 세로 그림으로 보는 게 맞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다나와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여러 가지로 물건들을 이제 파는데 주요 부품에 가면 메인보드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요렇게 여기 CPU가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CPU죠. 네, 이거 88,000원이라고 되어 있죠. 마이크로 ATX라고 써 있죠. 마이크로 ATX.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이 좀 올라가는 거는 일반 ATX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요거 마이크로 ATX. 금액이 비싸야 금액이 좀 비싸지. 일반 ATX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여기 CPU고요. 여기 CPU고 여기 위에 여기 칩셋이 하나 있어요. 아래쪽에도 칩셋이 하나 있고 여기 뭐 ATX, BTX, Extend ATX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되게 조그맣게 종류 좀 많죠, 그렇죠? 아까 미니 ATX 여기 보니까는 또 뭐 나노 ITX, 피코 ITX 굉장히 조그맣죠? 생각해 보세요. 요만해 메인보드가. 그럼 거기다가 뭐 그래픽 카드를 달아, 뭘 달아? 그렇죠, 불편하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주로 모니터 뒷면에 붙어 있는 거, 일체형 PC. 일체형 컴퓨터 보셨어요? 모니터인데 모니터 뒤편에 본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없겠네요. 그렇죠. 모니터만 들고 다니면 돼. 모니터 뒤에 본체가 붙어 있어. 거기에 유선 키보드, 무선 키보드 연결할 수 있게끔. 예? 깔끔하잖아요. 공간 배치도 편하잖아요. 노트북 들고 다니는 거랑 같은 거잖아요, 노트북. 예. 많아요, 일체형들은요. 많이 판매합니다. 대기업에서 많이 파는데, 모르니까 사죠. 저 같으면 절대로 안 삽니다. 확장을 못 해요, 확장을. 뭘 하나 더 달고 싶어도 못 달죠. 음. 그러니까 큰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초보자들은 뭐 확장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 하나 갖다 놓고 그냥 본체 하나만 있으면, 모니터만 하나 있으면 들고 다니기 쓰기 편하잖아요.
이쪽 방에 저쪽 방 옮겨 다닐 때 뭐 뒤에 케이블 빼서 꽂고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냥 아답터만 꽂으면 되거든. 그 다음에 키보드 마우스는 유선을 쓰든 무선을 쓰든 편한 대로 쓰고 뭐 USB 메모리 꽂을 수 다 있으니까 외장하드 연결하거나 다 되니까는 일체형 PC들은 많이 나와요.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일체형 PC 이런 거 한번. 이거는 저 애플이네 애플. 200만원. 삼성전자 올인원 PC라고 되어 있죠. 커브드 6세대네요. 6세대 8기가에 1테라 SSD 붙어 있고요. 윈도우 10 잘 되어 있습니다. TV도 되네요. 비싸요. 그렇죠? 예. 근데 그래픽 카드를 탑재를 못하죠. 그래픽 카드를 탑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여기는 어떤가 볼까요? 여기는 그래픽 카드가 붙어 있네요. 그래픽 카드가 붙어 있어요. 금액이 비싸죠. 그렇죠? 블루투스 지원하고요. 썬더볼트 연결되어 있고요. 하드가 2테라 하드가 붙어 있고요. 해상도가 5120입니다. 4000도 아니고 5000이에요. 와, 그러면 뭐 이 모니터, 우리가 사용하는 모니터 옆으로 몇 개? 5개 붙여놓은 거야. 굉장히 뭐 어마어마한 해상도를 갖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해상도를 갖고 있어요.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는 얼마나? 우리 강의실 모니터 1280입니다. TV가 1920이에요. 그런 TV 2개 이상 붙여놓은 거죠. 5120이면 2개 이상 붙여놓은 거잖아요. 뭐 어마어마한 이런 거는 갖고 싶네요. 애플이니까 그렇죠. 예, 맥킨토시라서 i5 쿼드 코어 예, 좋습니다. 외장 그래픽 칩셋이 되어 있고요. 맥 들어있고 썬더볼트 연결되어 있네요. 그렇죠. 썬더볼트는 뭐냐면요. USB 뭐 이런 거 연결하는 것 같은 회로예요. 연결 단자인데 속도가 어마어마하죠. 예. 우리 USB 3.0이 5000, 얘는 10,000. 근데 썬더볼트는 모니터도 연결하고 하드디스크도 연결하고 다 연결해요. 그러니까 만능 연결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USB 같은 그런 종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맥킨토시에서 애플에서 만든 기능이에요. 잘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비싸서 그렇지 이런 거 누가 하나 주면 감사히 받죠. 예, 이런 거는 써먹을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몰라. 주방에서 인터넷 검색하고 뭐 할 때 좋겠지만 인테리어 효과가 나죠. 그렇죠. 주방에다가 본체 올려놓고 뭐 올려놓고 힘들잖아요. 이거 하나 딱 올려놓고 쓰면 깔끔하죠. TV도 볼 수 있으니까 많이 나와 있어요. 가격이 어마무시한 것도 있고 이거 게이밍이네요. 게이밍. 그러니까 본체가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자, 메인보드 그림 다시 좀 볼게요. 메인보드는 생김새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제 이 메인보드에다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그림을 보시면은 네, 여기 나와 있네요. CPU 메모리 꽂는데 시커먼 거 2개 있죠 세로로. 네, 여기 건전지 들어있네요. 이 건전지 수명은 5년 갑니다. 5년 간다는 말은 뭐냐면 컴퓨터를 꺼놓고 5년간 가만히 두면 배터리가 방전된다. 그럼 이제 전원을 켰잖아요. 이렇게 컴퓨터를 켰잖아요. 그러면 전기로 컴퓨터가 움직이니까 이때는 이 건전지가 작동을 안 하죠. 시스템 종료를 하고 했을 때 5년간 간다. 그러니까 보통 이 건전지 하나 꽂아놓으면 한 10년을 쓰는 거예요. 컴퓨터는. 자, 요게 칩셋이에요. 요게 칩셋.
근데 옛날 거는 요 칩셋이 CPU 밑에도 하나 있었고, 밑에, 여기에도 하나 있었고. 그래서 위에 있는 칩셋은 노스 브릿지, 아래쪽에 있는 건 사우스 브릿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요 칩셋이 하나 사라졌어요. CPU가 그걸 담당합니다. 여기는 그래픽 카드 꽂는 자리가 이렇게 가로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USB 장치를 꽂게끔. 왜냐면 케이스 있잖아요. 본체 케이스. 우리 케이스 앞에도 그 이어폰 잭, 마이크 잭 꽂는 데 있잖아요. USB 단자 꽂는 데 있는 거. 그게 케이스 안에서 여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메인보드랑 같이. 근데 요 왼쪽에 있는 거. 그 왼쪽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왼쪽에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사운드 장치 보이시죠? USB 꽂는 장치 보이고, 이쪽에 모니터 연결하는 단자 보이고. 여기는 하드디스크 연결하는 장치입니다. 하드디스크 연결하는데. 네, 여기 있네요. 그렇죠? USB 2.0, 3.0 두 개, 2.0 두 개, 4개, HDMI 단자, 일반 모니터 단자가 세 군데가 있어요. 세 가지 종류를 꽂을 수가 있어요. 여기 있죠. 이렇게 백패널. 우리 책 236페이지 밑에 그림 보시면 거기 백패널 보이시죠? 그 백패널의 종류에 따라서 얘가 성능이 어떤 건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그 교재 나와 있는 왼쪽 페이지 둘 다 성능이 굉장히 좋은 메인보드 백패널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모니터가 지금 여기 아날로그, 디지털 세 가지를 동시에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세 개를 다 꽂으면 과연 세 가지가 다 기계가 작동이 되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돼요. 두 개까지만 지원이 되는지 세 개가 다 지원되는지.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뒤에 단자가 두 개가 있어요. 요거는 없고요. 위에 아래 거 두 가지가 붙어 있어서 모니터 두 개를 연결한 거예요. 강사 컴퓨터 뒷면 보시면 거기 뭐 붙어 있는 거 있을 겁니다. 굵은 거 두 개 꽂혀 있을 거예요, 밑에. 예. 가로로 두 개 뭐 붙여놨죠? 뭉치 두 개를. 그게 이제 그래픽 카드를 별도로 달아놓은 거고요. 그래픽 카드 없을 때도 위에다 꽂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메인보드의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페이지 넘겨보시면은요, 238페이지에 사실은 238페이지 그림이 이게 아니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CPU 그림, 노란색에 있는 데가 CPU인데 그 CPU가 위로 보게끔 하시는 게 보기 좋은 거예요. 위로 올려놓고 보는 게 좋은 거고요. 근데 책에서는 그냥 가로로 놔야 두 개를 위아래로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위아래로 놓은 것 같고요. 본래 그림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CPU가 위로 보이게끔 하는 게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여기도 상품도 다 그렇게 올려놨잖아요. 그래야 위쪽에 있는 게 노스 브릿지고 아래에 있는 게 사우스 브릿지니까. 지금 저 위에 있는 그림 있죠? 교재상에서 보면은 위에 있는 뭐 노스 브릿지, 사우스 브릿지, 소켓 LGA775 이런 말 보이세요? 노란색 CPU 그림 있죠? 그게 LGA775라고 써있죠? 775. 여기는 뭐라고 써있나요? 인텔 소켓이 얼마? 1151이라고 써있네요. 1151. 아래 그림은 뭐라고 돼 있어요? 1156. 위에 건 775. 그럼 이 숫자의 의미가 뭐냐 이거지. 이 숫자의 의미가. 여기 써 있어요. 1151. 이런 거 써 있단 말이야. 메인보드하고요. CPU하고 연결을 하죠. 그 노란 딱지 부분을 뜯어내면은 그림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자리에요, 이 자리. 이게 CPU 자리인데, 요거 보이세요? 오른쪽에 요렇게 꺾여 있는 거 요거요? 손잡이에 요거를 요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당기면 손잡이 레버가 빠져서 들어 올릴 수가 있어요. 들어 올리면 이 겉에 금속 부분이 있을 거예요. 쇠 부분이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CPU를 올려놔요. 올려놓고 다시 얘를 뚜껑을 내려서 잠그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USB는
단자가 몇 개예요? USB 안에 보시면 몇 가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보세요. 자, 요거 여기 USB잖아요. 그렇죠? USB 여기 안에 몇 가닥으로 되어 있나 보세요. 안 보셨구나. 자, 제가 노출되어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잘 안 보이시죠? 네 개예요, 네 개. 예. 뭐뭐가 네 개냐? 데이터 가는 길, 오는 길. 이거야. 예, 네 가닥이잖아요. 그렇죠. USB 가닥은 네 가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고요. 얘도 전기가 돌아가야 움직이는 기계잖아요. 전기잖아요, 전기. 전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뒤집으면 안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는 위아래를 막아놨잖아요. USB 단자는 반을 잘라서 위에는 막혀있고 아래는 뚫려 있잖아요. 얘를 뒤집으면 안 들어가죠. 만약에 잘못해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긋나면 우리가 사용하는 220V 전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없잖아요. 하나는 나가는 전기, 하나는 들어오는 전기예요. 우리 전기 코드가 두 가닥 꽂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가정으로 오잖아요. 그럼 그 발전소에서 보내주는 전기가 한 가닥이에요. 그게 컴퓨터나 텔레비전이나 TV나 카세트나 어디든 들어와요. 그러면 안에서 전기를 돌리죠, 몸에서. 대동맥으로 보면 돼, 동맥. 심장에서 피를 펌핑을 해주잖아요. 그럼 그게 이렇게 돌아서 내 몸을 거쳐서 산소를 공급해주고 다시 뭐로? 정맥으로 해서 돌아오잖아. 콩팥에서 걸러내잖아요. 그렇죠. 그 반대편 코드가 나가는 전기예요. 뭐 들어오는 전기가 세요? 나가는 전기가 세요? 들어오는 전기가 셉니다. 그 들어오는 전기를 잡으면 죽는 겁니다. 감전돼서요. 나가는 전기를 잡으면 찌릿찌릿하지 죽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 텔레비전 보면 그런 거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촬영하는 사람들 보면 막 전기줄을 잡어. 근데 그 나가는 전기 잡은 거예요. 들어오는 전기 잡으면 바로 죽습니다. 근데 나가는 건지 들어오는 건지 어떻게 확인해요? 침발라서 만져보면 알아요. 죽었다! 그럼 아 들어오는 거 만졌구나 이렇게 하면 돼. 테스터기가 있어요. 기계가. 딱 꽂으면 아 이거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날라요. 근데 USB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전류가 두 개가 있고 데이터가 들어가고 나가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컴퓨터는 그렇잖아요. 내 컴퓨터에서 USB 메모리에서 저쪽으로 보내야 되고 내 하드에 있는 내용을 USB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닥이 있는 겁니다. 근데 CPU는 어떤가요? 두 가닥 갖고는 힘들 것 같아. 들어가고 나가는 거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얘는 1151 접촉수가 1151개라고. 근데 77호는 몇 개라고요? 775개예요. 1156은 1156개고 2011도 있어요. 2011 1366도 있고요. 2011은 접점이 몇 개다? 2011개 2011개. CPU도 커요. 비싸요. 그리고 메인보드도 비싸고.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요즘 판매하는 건 다 1151 1156은 1세대. 그 1세대 이전이 775. 그러면 요게 네. 요게 이런 형태는 아니지만 이게 1156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접점이죠. 그 접점. CPU 쪽에도 접점 있고 메인보드에 접점이 있어서 두 개가 만나야죠. 이렇게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만나는 접점의 개수가 여기서 말하는 소켓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소켓. 그러면 이것도 여기 1151 이렇게 돼 있죠. 1151 이렇게. 그게 소켓이에요. USB는 4개의 소켓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접점이 4개다. 그 다음에 CPU는 접점이 1151개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CPU를 고를 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제 컴퓨터는 옛날 소켓이라 그랬잖아요. 775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 보세요. 소켓이 있어, 소켓. CPU 소켓이 775 여기 있네, 775. 그러니까 제 컴퓨터는 CPU가 만약에 고장이 나면 어떻게 돼요? 775로 바꿔야지. 775가 아니면 안 맞죠. 전 메인보드가 775니까. 아, 그러면 775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메인보드야. 이건 메인보드 775고, 그럼 CPU를 고를 때도 CPU 쪽에 가서, 왼쪽에 CPU 쪽에 가서, 여기에도 소켓이 나온단 말이에요. 소켓이. 여기 소켓이 775가 있잖아. 775. 그럼 775 소켓을 보면, 예, 금액이 이렇게 나오죠. 제가 8400, 이거 듀오인데, 저는 쿼드거든요. 쿼드 이거네. 요코필드. 전 이거예요. 제 CPU가. 중고밖에 없어요. 새 건 없죠. 생산 안 한 지가 오래됐는데. 예. 그는 중고로 한 3만원, 3만 5천원 가는 거네. 그렇죠? 제가 지금 쓰는 거는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제 CPU가 만약 고장이 났다 그러면 용산에 나가서 그 CPU 번호가 있으니까 CPU에 보면 위에 써 있어요. 여기 그림을 보면은 요 그림 위에 뭐라고 써 있어. 뭐 8400 뭐라고 써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조그만 글자로 돼 있는데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기 Q8400 있잖아요. 그럼 요거를 가져가서 8400 주세요. 그러면 돼. 예. 코어2 쿼드 주세요. 그러면 뭐 거기서 뭐 3만 원이나 4만 원 얘기하겠죠. 그러면 제가 그거 사가지고 제 컴퓨터에 있는 소켓 열어가지고 CPU 교체하면 되는 거죠. 775 메인보드인데 1150짜리 1151, 1156 사가지고 꽂으면 꽂을 수가 없지. 안 맞잖아. 100V, 220V도 다르잖아요. 하나는 동그랗고 하나 납작하고 서로. 왜? 똑같이 생기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사고 나니까는 220V, 100V 모양을 달리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뭐 PCI 슬롯이라는 말도 나와요. PCI 슬롯. 메인보드에 보면은 뭐가 많아요. 아까 그 메인보드 밑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오른쪽 239페이지 보시면은 그러니까는 오른쪽에 CPU 노란색 딱지 붙어 있는 자리 있죠? 그 슬롯 카바입니다. 그거 빼내면 그 이제 안에 아까 CPU 그 아까 접점들이 보이는 거고요. 아래 그림에 보시면은 검정색, 파란색, 검정색, 파란색에서 네 가닥 들어가 있죠? 그 메모리 꽂는 자리고요. 메모리 꽂는 자리고. 그 다음에 세로로 파란색 긴 거 하나 있고 짧은 거 두 개 있고 검은색 긴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왼쪽으로 약간 흐린색, 하늘색으로 세 가닥 세로로 가 있는 거 있잖아요. 메인보드를 다시 보여드리면은 요즘 메인보드들이 다 이렇게 색깔이 파랗고 검었고 이런 빨간 게 아니라 다 검게 나와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네. 이 부분 이게 CPU 자리고요. CPU 자리고 여기 메인보드 메모리 꽂는 자리고요. 여기 그래픽 카드 꽂는 자리 하나, 둘. 여기 보면 오른쪽에 시커먼 거 두 개 있어요. 여기다 TV 수신 카드라든지 사운드 카드라든지 그런 거 꽂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드디스크 DVD 장치 연결하는 장치가 있고요. M2 포트도 있네요. M2. 네. SSD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M2라는 SSD도 있습니다. 그걸 여기다 기계를 아예 꽂아서 쓰는 거죠. 하여튼 그런 것들이 붙어 있는 겁니다. 자, 이게 CPU예요. 이게 CPU가 아니라 칩셋. 모니터 3개 연결한대요. 모니터 3개까지 연결할 수 있대요. 하드디스크는 최대 6개까지 연결할 수 있고요. USB는 현재 10개까지 연결할 수 있어요. 이 메인보드 안에
10개까지 연결했어. 10개가 어디 있어? 하나, 2개밖에 안 꽂아 있잖아. 근데 이 메인보드 안에, 여기 메인보드 안에 꽂는 데가 또 있어요. 요렇게 밑에 바닥에 요렇게. 그리고 USB는요, 127개까지 연결해요. 허브라는 장치가 있어요. 연결된 장치를 사면은, 저도 지금 제가 쓰는 컴퓨터에 USB를 뭐 한 20 몇 개 꽂아 쓸 수 있는데요. 본체만 벌써 10개를 꽂을 수가 있고, 허브가 10개짜리, 7개짜리 이렇게 쓰니까는 한 27개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많이 쓰죠. 동시에 쓸 일은 거의 없는데, USB 메모리 수업에 필요한 자료들 복사할 때는 한꺼번에 꽂아놓고 명령 걸려요. 요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나쁘다, 어느 게 성능이 좋다, 뭐 이런 거. 240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뭐 오디오 코덱이라는 말도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들이 나오죠. 코덱이 뭐라고요? 코덱. 코덱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네. 코덱의 의미가 뭐냐면 압축하고 압축 풀고 하는 게 코덱이고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건 뭐냐면 같은 개념을 보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 상에서 처리되는 건 아날로그예요, 디지털이에요? 디지털이죠. 컴퓨터에서 디지털로 처리되잖아요. 이거를 인터넷 선을 통해서 다른 데로 보내잖아요, 우리가. 인터넷을 하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보내고 받을 때는 내가 보고 있는 그 자료가 아날로그로 가요, 디지털로 가요? 네이버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내가 인터넷 통해서 보잖아요. 지금 이것도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디지털이죠. 이게 다나와란 컴퓨터에, 다나와란 서버에 있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기가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터넷 통해서 들어올 때는 아날로그로 와요. 아날로그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모뎀이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다시 디지털로 복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코덱은 뭐냐면, 자, 사람의 목소리는 아날로그의 디지털이에요. 사람의 목소리는 01, 01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커지고 작아지고 이런 거잖아요. 지진계 같은 거 보시죠.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아날로그란 말이에요. 아날로그를 컴퓨터에 저장할 때는 어떻게 저장을 해요? 디지털로 저장을 해야죠. 다시 들을 때는 어떻게 들어요? 아날로그로 들어야 되잖아요. 이 스피커. 여기서 01, 01 이렇게 나타나요? 제가 안녕하세요 하고 녹음을 해놓으면 그게 뭐 거기서 00, 10, 00 뭐 이런 숫자로 나타나요? 아니잖아요. 안녕하세요 하고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보관해뒀다가 다시 출력을 할 때는 아날로그로 되돌아오거든요. 그게 코덱이에요. 음. 오디오 장치는 코덱이 들어가 있어야죠. 코덱 장치. 그래서 거기 오디오 코덱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몰라도 다 그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덱이 여러분들 그 뭐야 LG 스마트폰 V20인가 광고 나온 거 보셨죠? V20이라는 스마트폰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LG 스마트폰 새로 나온 거? 갤럭시 노트 7이 망했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LG20이라고 하는 모델이 급상승을 하는데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오디오 코덱이에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에서 음악을 많이 듣잖아요. 음악 매니아들은 V20으로 가는 거예요. 소리가 기가 막히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어폰도 좋은 거 써야죠. 근데 우리 스마트폰 사면 이어폰 주잖아요. 그거 비싸요. 싼 거 아니에요. 그런 성능을 나타내는 그런 성능과 비슷한 거를 이어폰 가게에서 살라 그러면 한 4, 5만 원 줘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나가서 우리가 이어폰을 살라 그러면 20만 원, 뭐 15만 원, 뭐 이런 것들 많아요. 어떤 건 40만 원짜리도 있어요. 300달러 주고 샀대. 근데 잊어버렸대. 그래서 300달러 뭐 얼마나 돼? 계산해 보니까 30만 원이 넘는 거야. 300달러. 한 3천 원인 줄 알았지. 3만 원이라. 아니야. 30만 원이 넘잖아요. 무슨 이어폰이 30만 원 할까 했는데 용산에 나가 보니까 30만 원짜리 수두룩해. 그 뭐가 좋은가 들어봤어요?
딱 꽂고 볼륨을 크게 돌리면 귀가 아프죠? 아니야. 소리가 귀로 녹아 들어가. 막 몽롱해져. 볼륨을 크게 돌리면 귀가 아픈 게 아니라 소리는 커지는 대신에 부담감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거로 이어폰을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막 그 소리가 내 몸에 확 녹아들어 느낌이. 너무나도 행복해지는 느낌이에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이어폰을 딱 꽂고 들으면 막 찢어져. 귀때기가 아파. 그게 기술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장치가 기가 막히게 좋은 거야. LG V20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러한 이 메인보드에도 오디오 단자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뭐 몇 군데 이렇게 뭐가 보이죠? 이렇게 여기 보니까는 뭐 과전압 보호라고 어쩌고저쩌고 써 있는데 이 메인보드 안에 보면은 어디냐 요쪽 어디인데 여기 예, 오디오 쉴링 뭐 써 있네요. 그렇죠? 여기 오디오 이렇게 붙어 있는 장치 이렇게 금속으로 이렇게 금장처럼 보이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오디오를 책임져주는 부속들이에요. 이게 좋은 게 들어가면 컴퓨터에서 소리를 막 음성을 출력할 거 아닙니까? 영화를 볼다든지. 그럴 때 기가 막히게 좋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근데 이것만 좋으면 안 되지. 스피커도 좋아야지. 여기다 우리 싸고, 이거 좋은 겁니다. 브릿지. 이 스피커 괜찮은 거예요. 자, 그러면 갑자기 뚝 뛰어서 스피커로 가볼게요. 스피커가, 자, 7만원 정도 하네요. 스피커 이 채널에는 스테레오입니다. 스테레오. 이건 2.1 채널이죠. 가운데 큰 게 우퍼고요. 양쪽에 스테레오고요. 이거는 요즘 뭐 하는 가장 인기 많다고 하는 사운드 바. 스피커가 가로로 되어 있는 거야. 금액 보세요. 성능이 별로 안 좋겠죠? 비싸네요. 그렇죠? 이것도 괜찮아요. 보노보스 4만원 정도 하는데 부피가 좀 커서 그렇지 40W짜리에요. 40W. 우퍼가 20W. 양쪽 스테레오 20W. 이거를 딱 틀어놓고 음악을 들으면 음악이 쿵짝쿵짝쿵짝 하는데 기가 막히게 좋아요. 제 거는 2만원짜리예요. 2만원짜리도 죽여줍니다. 스피커들 있어요. 이거 브릿지입니다. 이거 예, 유명한 브랜드예요. 보노보스도 좋고요. 브릿지, 보노보스 맞네요. 그냥 보실 수 있는데? 예? 그냥 보실 수 있어요. 보스가 더 좋은 거예요. 18만 원. 예, 보노보스보다 보스가 더 좋은 겁니다. 예전에 요즘 광고 중에 그 골프우륜가 광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김사랑 씨인가? 네. 김사랑 씨랑 나오는 그 외국인 배우 있잖아요. 뭐 다니엘인지 누군지 뭐 그 남자가 광고 나온 거였어요. 그 아기를 태우고 운전하는 장면이 쫙 있어요. 그랬더니 앞에 이제 여자가 이렇게 쓱 지나가니까 애가 또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가려요. 우리 아빠 또 그런다 이거지. 지나가는 여자를 또 쳐다본다 이거지. 그런데 그게 광고에 보면 차 뒷면에 보스라고 딱 써 있거든요. 음향이 죽여주는 차라는 뜻이에요. 보스 시스템이 들어있는 차다라는 뜻이에요. 그 여자를 보는 광고가 아니라 그 차량에 보스라는 사운드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는 차량이다라는 거죠. 그 광고예요, 그게. 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 마란츠라는 독일 제품의 오디오 시스템들이 있었어요. 전축 우리가 오디오 같은 거, 뭐 5단 시스템, 6단 시스템. 그 마란츠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을 보통 구축하면 한 1,000만 원 들어간다 뭐 이러는데 스피커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겠죠. 그런 거를 음을 탁 틀으면 볼륨을 크게 올리면은 소리도 크게 나오겠지만은 막 찢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웅장한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저렴한 스피커는 볼륨을 올리면 찢어지는 소리가 들리죠. 이제 그런 데다가 스피커를 좋은 거를 달아야 좋은 거예요.
거지 같은 기계에다가 스피커만 좋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니겠지만, 이왕이면 스피커가 좋으면 저렴한 스피커보다는 훨씬 나은 거죠. 우리 컴퓨터에 붙어 있는 사운드 시스템은요, 나름 괜찮은 거예요. 매니아들이 사용하는 시스템들은 아닌데, 그래서 매니아들은 이런 걸 달죠. 안에다가 이런 장치를 꽂아요, 이런 장치를. 이게 사운드 장치예요. 그러면 컴퓨터 뒷면에 있는 사운드를 안 쓰고, 자체 사운드를 안 쓰고 내가 따로 꽂겠다 이거지, 사운드 장치를. 이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는 이거를 사가지고 꽂으면 여기 뒤에 사운드를 뽑아내는 단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 단자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사운드 블러스트라는 이 회사에서 나온 건데, 여기 보면 스피커 단자도 있고 뭐 우퍼 단자도 있고 서라운드 단자도 있고 이렇게 꽂아가지고 여기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럼 이 소리가 기가 막히게 잘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영화를 본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음악을 들을 때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거를 작동시키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미묘하게 다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좀 들어가죠, 아무래도. 안 들어갈 수가 없지, 이런 장치를 돌리려니까. 이건 주로 이제 게임을 위주로 많이 한다고 하지만은, 예, 게임을 아니더라도, 이건 스피커고요. 이거 다 스피커들이고, 아까 그 사운드 장치, 그런 사운드 장치들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도 사운드 장치죠? 이거 얼마예요? 47만 원이죠? 예. 이걸 왜 쓸까요? 음악하는 사람들은 컴퓨터에다 이런 걸 연결해서 소리를 듣고 녹음을 해야 되거든요. 자, 제가 마이크를 여기다 이렇게 사서 꽂아갖고 녹음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마이크도 다른 마이크보다 좋은 거를 쓰는 거예요. 왜? 그래야 소리도 좀 잘 들어가라고 하는 거죠. 아까 여기 보니까는 마이크도 파는 것 같은데, 아까 마이크 그림을 잠깐 본 것 같은데, 어디 갔더라? 여기 마이크. 네, 마이크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마이크들도 팔거든요. 근데 이거 부피가 크잖아요. 부피가 크잖아. 가방에 들고 다니기 힘들기니까 제가 이렇게 조그만 거 스탠드 마이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회의실에 쓰는 마이크입니다. 이거 버튼 누르면 내가 말하겠다라는 얘기고, 여기 불이 이렇게 빨갛게 돌아와요. 그럼 상대편이, 저 사람 말하고 있구나 하고 알 수가 있죠? 버튼 누르면 되는 거예요. 회의실에 보면 이런 거 많이 붙어 있어요. 근데 싸죠? 컴퓨터용이에요, 컴퓨터용. 2만원 밖에 안 해요. 그렇죠. 회의실에. 근데 여러 개 달면 비싸겠지만, 개인이 갖고 다니면서 이거를 녹음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 딱 꽂아놓고, 세워놓고,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죠. 예? 네, 괜찮아요. 저는 이 마이크가 있어야 녹음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마이크를 사서, 뒤에 케이블이 있으니까, 케이블이 얼마라고요? 3.5, 5m가 길기도 해라. 요거, 윈드 스크린 있네요. 저도 윈드 스크린 여기 달려 있잖아요. 뺄 수 있습니다. 요건 뭐냐면, 잡음 들어가지 말라고, 잡음. 하나 사야겠네. 이렇게 일반 잭 꽂는 거죠. 일반 잭은 별도로 사야 되나? 잭도 주나? 자바라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들 많이 씁니다. 이건 뭐 설명서 보시면 잘 수 있으니까. 예. 이게 판매점은 많네요. 지마켓도 팔고, 뭐 옥션도 팔고, 11번가도 팔고, 많이 팔죠? 예. 28,000원, 배송비 2,500원 붙고, 뭐 클릭해보면 나오겠죠? 예, 그렇게. 자, 243페이지 CPU. 우리가 컴퓨터를 조립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이건 AMD네요.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이제 CPU, 인텔 거 나오고요. AMD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죠?
우리 243페이지 보시면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요.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인텔 CPU는요. 좀 확대된 그림이 없나? 제 눈에는 잘 보이는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게 눈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뭐 이렇게 금속들이 뭐 이렇게 오돌돌돌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죠? 예. 그런데 인텔 건 그렇게 생겼는데 AMD는 여기 이제 AMD CPU를 볼게요. AMD CPU는 핀이 나와 있어요. 핀이. 메인보드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요. 여기 보면 하얀색 메인보드 여기 소켓에 구멍이 쿵쿵 뚫려 있어요. 그러면 CPU는 반대로 실핀 있잖아요. 실핀. 실핀 같은 게 쪼르륵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아까 뭐 천 몇 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핀이 요 메인보드 안에 딱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잠궈야지. 빠져나오지 못하게. 컴퓨터가 뒤집어지면 솔로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일반 이 인텔 거는 실핀이 아니라 접점으로 되어 있어요. 앞정처럼 앞에 핀이 이렇게 딱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뚜껑을 잠궈 놓는 겁니다. 뚜껑을 덮어서 잠궈놔야 쏟아지지 않죠.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서 여러분이 컴퓨터를 조립하실 때 나는 AMD라는 CPU를 쓸 거야. 그러면 메인보드도 AMD를 써야 되고 나 인텔 거를 쓸 거야. 그러면 메인보드도 인텔 거를 써야 돼요. CPU랑 메인보드가 궁합이 안 맞으면 조립이 안 돼요. 근데 AMD가 쌉니다. AMD가 싸요. 성능은 훨씬 좋다 그래요. 같은 가격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성능이 좋아요. AMD가. 그런데 왜 인텔 거를 선호하느냐? 우리 그런 거 있잖아. 가전제품 살 때도 삼성, LG 이런 거 선호하잖아요. 대우보다는 LG나 특히 삼성 좋아하지 않습니까? 삼성. 예. 저희 집 유별나게 LG 좋아하시는 우리 어머님. 옛날 금성, 럭키 금성. 금성 거 사와라 그러시죠, 항상. 텔레비전도, 냉장고도, 오디오도 다 무조건 금성의 LG야. 가스레인지만 린나이를 사다 드렸는데, 저도 몰랐어요. LG에도 가스레인지가 팝니다. 그거 아셨다가 이제 저 혼나죠?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 근데 그런 거예요. AMD가 나빠서 뭐 이런 거 떠나서 인텔이 그냥 이름이 좋은 거야. 인텔 거. 인텔 걸 많이 선호해요. 그런데 PC방들은 인텔 거보다는 AMD가 저렴하니까 성능 좋고 하니까 그거를 사와서 게임을 하죠. 네. 그래픽 카드도 AMD에서 제작한 그래픽 카드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 세팅이 잘 되죠. 자, 뭐 지금 249페이지 보시면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막 그럴 수 있어요. 이런 건 모르셔도 돼요. 저도 몰라요.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H170이라고 써요. 이렇게 H170. 요 메인보드에 H170이라고 써요. H. H보다는 Z가 좋아요. A, B, C, D, E, F, G로 나가는데 우리 책에는 251페이지 보면 거기 시커먼 색깔로 되어 있는 글자 있어요. 거기에 Z170. 얘는 H170. H보단 Z가 더 좋은 겁니다. 기능이 많다는 뜻이에요. 또 왼쪽 페이지 그림 보시면은 거기는 뭐 B, 뭐 A 뭐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있어요. P67, 249페이지 보면 뭐 H55 뭐 이런 거 있어요. 그 칩셋들인데 그러니까는 메인보드를 고르실 때는 여기 잠깐 보세요. 칩셋이 있어요. 세부 칩셋. 여기 보니까는 Z170, H170, B150, H110, X99,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뭐 P55? P55 한번 눌러볼게요. P55라는 칩셋이 들어가는 메인보드는 1156, 1세대, 1세대. 비싸긴 또 되게 비싸요. 근데 지금 안 써요, 이거요. 안 쓴다고. 메모리가 16기가 밖에 지원을 못해. 근데 요거 말고 요즘 좋다고 하는 Z170. 와우.
비싸죠? 비싸요. 가격이 제법 있어요. 얘들은 기능이 많다는 뜻이에요. 옛날엔 X99 이런 거 있었어요. X99. 거기 있네. X99. 한번 볼까요? X99. 더 비싸죠? 더 비싸잖아. 70만 원씩 하잖아요. 그렇죠? 얘는 소켓이 2011이야. 2011. 2011이라는 뜻은 뭐라고요? CPU 소켓 구멍이 2011개가 들어있다. 이거지. 이런 걸 가지고도 CPU를 이제 비교하고 평가할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뭐 253페이지 보면 뭐 파이칩 확인하기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이런 거 우리 256페이지에 뭐 전원부 확인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잘 모르시면 삼성 거 사시면 제일 좋아요. 컴퓨터는 안정성은 최고입니다. 삼성, LG, 주연테크 말고 삼보 TG 있잖아요. 트라이젠. 이런 삼보나 LG나 삼성 제품들이 안정성은 좋아요.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 예. 우리 강의실 컴퓨터들이 다 삼성 거예요. 삼성 거가 비싼 거는 비싸더라도 뭐가 좋으냐? 소음도 별로 없고 튼튼해요. 솔직히 삼성 컴퓨터를 샀는데 고장나서 새로 사는 건 없습니다. 왜 새로 사요? 컴퓨터가 엉망이 됐잖아.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그 윈도우를 다시 초기화시켜서 쓰면 되는데 할 줄 모르니까 에이 이번 참에 바꾸자.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고장나서 바꾸는 거는 없어요. 저는 하도 많이 써갖고 오래 쓰니까 고장이 나더라고요. 메인보드에도 뭐가 회로가 고장이 나고 그래픽 카드도 터져나가고 전원 공급 장치도 고장이 나서 터져나가고. 근데 하드디스크나 메모리는 고장 난 적이 없어요. 그냥 고장이 안 나면 계속 쓰는 거고. 자, 260페이지 보니까는 메인보드 패치를 작업하라 그랬는데 이거 잘못하면 안 돼요. 그냥 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메모리는 우리가 중요해요. 메모리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메모리 그러면 메모리는 저장 장치죠. 이게 주기억 장치란 말이에요. 주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는 따로 있죠.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서 말하면 이렇게죠. 입력을 받으면 처리를 하고 출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처리를 할 때 뭐도 합니까? 저장도 하잖아요.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처리 장치는 제어와 연산으로 나누고요. 저장은 주 저장, 그 다음에 보조 저장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기억 장치라고도 얘기하죠. 주 저장 또는 말로 주 기억이라고도 하죠. 보조 저장, 보조 기억 이렇게. 주 저장 장치, 주 기억 장치를 우리는 흔히 말해서 메모리. 우리 책에 보면 265페이지에 나와 있는 메모리 이런 거예요. 보조 기억 장치는 뭐가 있어요? 하드디스크, SSD, 뭐 DVD 이런 것들이 보조 기억 장치고, USB 메모리 이런 게 보조 기억 장치고. 주 기억 장치의 특징은 뭐예요? 주 기억 장치 빠르다. 그거 외에는 특별한 거 없어요. 전원이 오프되면 내용도 오프가 돼요. 주기억 장치는 빠르다는 거 외에는 없어요. 용량도 작아요. 비싸요. 특히 전원이 꺼지면 내용도 꺼집니다. 근데 보조기억 장치는 어때요? 보조기억 장치는 어떻습니까? 느리지만 전원이 오프돼도 내용은 살아있다. 그리고 용량이 크다. 이런 게 이제 특징이죠. 우리 강의실 컴퓨터 메모리 4기가예요. 하드는 500기가고. 주기억 장치가 500기가 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진짜 좋은 컴퓨터도 8기가, 16기가 밖에 안 하거든요. 500기가는 말도 안 되는 거야. 너무 비싸니까. 비싸. 너무 비싸.
자, 265페이지 보니까는 CPU 속도를 넘어선다? 아직 넘어서지는 않은 것 같은데. 컴퓨터에서 가장 빠른 장치가 CPU예요. 처리 장치.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이걸 CPU라고 부른다. CPU. CPU가 모든 걸 다 통제하고 계산하고 처리하는 겁니다. CPU가 좋아야 돼요. 그러면 CPU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엑셀을 실행시켜야 돼요. 내가 바탕화면에 엑셀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엑셀이 실행되잖아요. 그러면 CPU가 엑셀을 실행시켜요. 그럼 실행시킬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자, 밥 먹자 그러면 어떻게 돼? 밥상을 펴놓고 반찬을 꺼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밥상이 없으면 밥을 못 먹는 거지. 들고 먹을 수는 없잖아. 자, 그림을 그린다? 그럼 뭐야? 그림 그리는 건 CPU가 그리지만 그림 그릴 수 있는 공간은 있어야지. 책상에다 펴놓고 도화지를 꺼내놓고 물감을 꺼내놓고 그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작업 공간이 어디야? 그게 주기억 장치. 모든 작업의 대상은 CPU가 처리를 하지만 그 작업 공간은 어디다? 주기억 장치예요. 그러니까 주기억 장치가 빨라야 CPU가 일을 척척척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죠.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된다? CPU가 나쁘면 주변 장치가 고생을 해요. 다시 한번 좀 볼게요. 모든 작업에서 CPU가 명령을 내리고 주기억 장치에서 명령을 처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처리, 다른 말로 작업. 그러니까 지금 제가 메모장 실행해서 보고 글자 쓰고 있잖아요. 그 메모장은 어디에서 지금 본래 어디 있던 거예요? 메모장은 하드디스크에 있었죠. 보조기억 장치에. 근데 제가 메모장을 실행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주기억 장치로 오는 거예요. 주기억 장치. 실행했다는 건 열어서 이렇게 쓰시는 이렇게 화면이 열렸잖아요. 내가 엑셀을 실행해. 인터넷을 실행해. 그럼 인터넷 창이 열렸지 않습니까? 인터넷 창이 열렸잖아요. 그럼 인터넷 창에서 보이는 이 화면 글자들 있잖아요. 이게 주기억 장치에 있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얘를 닫으면 어떻게 돼요? 닫으면 내용도 지워지는 거예요. 자, 이때 제가 이거 닫으면 어떻게 돼요? 저장할 거예요. 근데 안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꽝 되잖아. 지워지잖아. 정전되면 어떻게 돼요? 내용 다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장을 하죠. 여기가 파일에 가서 저장 누르잖아요. 이렇게. 그럼 저장을 하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보조기억 장치에 들어가는 거죠. 주기억 장치는 운영체제란 말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윈도우예요. 윈도우가 작동을 하고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는 작업 공간이에요. 그게 주기억 장치예요. 포토샵을 실행하면 포토샵이 어디에서 실행된다? 주기억 장치에서 실행되는 거예요. 그 포토샵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CPU가 명령을 걸지만 명령이 처리되지만은 작업 공간. 아까 그랬잖아요. 밥을 먹는다 그러면 야 밥을 먹는다. 밥 가져와. 국 가져와. 반찬 가져와. 젓가락 숟가락 가져와. 그 CPU가 명령을 내리지만 밥을 갖다 놔야 될 거 아닙니까? 밥상에다가. 그 밥상이 어디다? 주기억 장치예요. 그러니까 주기억 장치가 어때야 돼? 커야 돼. 그리고 빨라야 돼? 느려야 돼? 빨라야 돼.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난 기수에는 여기서 베가스 프로그램 실행했었는데 베가스 프로그램 실행하니까는 메모리 부족해서 베가스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단 말이에요. 왜? 주기억 장치의 공간이 좁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억 장치를 늘려야지. 자, 주기억 장치 다른 말로 메모리죠. 메모리. 이 메모리는 용량 그리고 속도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8GB, 4GB라는 건 뭐예요? 용량이에요. 여러분 경운기 타보셨죠? 경운기 안 타보셨어요? 경운기 보시기는 하셨죠? 뒤에
짐 실는 칸이 얼마나 커요? 많죠? 빨라요. 그런데 용량은 큰데 느리잖아. 네. 티코 어때요? 티코. 용량은 작잖아. 근데 빠르죠. 누가 그래도 창피해서 빨리 간다고? 예. 근데 빠르단 말이야, 속도가. 근데 덤프트럭 어때요? 덤프트럭. 어우, 용량 크죠? 네. 속도 빠르죠? 근데 주차장이 없어서 덤프트럭을 사다가 집에다가 주차하기가 힘드니까 덤프트럭을 안 사는 거지. 만약에 제가 여행 갈 때 덤프트럭 사가지고 가족 태우고 뒤에다 짐 싣고 집을 이사해도 되지. 좋죠. 선생님하고 근데 폼이 안 나잖아. 가면 안 나지. 어. 가격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벤츠도 있던데? 덤프트럭? 예. 벤츠? 좋잖아요. 근데 사람은 취향 따라 차를 사는 거지. 가격 면에서 따져야 되고. 근데 컴퓨터는 어떤 거예요? 크기는, 주기억장치 크기는 다 요만해요. 제가 갖고 있는 책갈피 있잖아요. 책갈피. 예. 이거보다 작아. 이거보다 작단 말이야. 특히 저기 노트북에 들어가는 메모리는 명암보다 작아요. 그거 꽂는 거야. 그거 꽂는 게 뭐 이렇게 크기가, 부피가 별 차이는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안에 얼마나 많이 저장을 하느냐,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컴퓨터를 사실 때 메모리 용량을 늘려야 되는 이유도 있지만은 빠른 거를 사야 돼요. 그래야 CPU랑 궁합이 착착착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 뭐라고 써있어요? CPU 속도를 넘어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모든 명령은 CPU가 전달을 해요. 그럼 CPU의 명령을 받아서 주기억 장치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CPU가 막 명령을 내리는데 메모리가 느려가지고 나 천천히 해줘. 나 못 알아들어. 이러면 어때요? CPU가 느려 터지게 전달을 하겠죠. 그럼 그 컴퓨터는 느린 거예요. CPU가 막 최신 컴퓨터들은 CPU가 좋은 거란 말이야. 빠른 거란 말이야. 그럼 메모리도 어떤 걸 써야 돼요? 빠른 메모리를 써야죠. 자, 볼게요. 여기 메모리가 있는데 램이라고 돼요. 램. 예, 램인데 여기 보니까는 2133메가, 얘는 3000메가, 2130에 3000이라고 되어 있죠. 3000이 뭐냐면 3기가예요. 3기가. 자, 그럼 두 가지를 놓고 볼게요. CPU하고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볼게요. 자, 여기 CPU 속도를 보니까 3.4기가라고 되어 있어요. 3400메가입니다. 요거는 3.3, 요건 3.3, 3.4, 3.2, 4.0. 4.0 빠르네요. 그렇죠. 4000이에요. 4000. 시속 400km로 간다고 보시면 돼. 얘는 시속 330km로 간다고 보면 돼. 근데 이 메모리는 속도가 얼마다? 2100. 아까 3.4는 3400. 얘는 2.1, 얘는 3.0. 그럼 요 CPU랑 요 CPU 3000이라는 속도랑 요 메모리 3000이라는 속도랑 요 CPU에는 3.3하고 붙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3.2, 3.3하고 붙으면 어떻게 돼요? 별 차이 안 나죠. 그렇죠. 우리 강의실 컴퓨터가 약 3000 나와요. 3000. 메모리는 얼마 나오냐? 700 나와요. 677 정도 나와요. CPU는 3000으로 가는데 메모리는 677, 700밖에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느린 거예요. 근데 CPU 3400짜리 3.4기가에다가 메모리 3000을 꽂으면 어떻게 된다? 오, 별 차이 없잖아. 어마어마하게 빨라지는 거죠. 2100, 1600. 이거 1600이야. 이거 느리네. 1600 느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메모리도 속도가 있어요. 메모리 속도. 용량에야 다 아시잖아. 8기가, 4기가, 16기가 이런 메모리 용량이 있고. 여기 보시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신 거일수록
여기 DDR4라고 하는 거 보이네. DDR4. 아까 보니까 DDR4 있었어요. 이거 DDR4, DDR3. 이거 3고, 얘 DDR4. PC4라고 써있는 게 DDR4예요. DDR3가 이게 PC3라는 뜻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어떤 건 정품이라고 써있고, 어떤 건 밑에는 안 써있는데, 그런 건 무슨 말이에요? 저기 무슨 뭐, 고물상에서 뚝딱뚝딱 만들 수는 없어요. 다 정품입니다. 걔네 써있는 말뿐이에요. 정품입니다. 근데 정품이란 말이 있고요. 리프레시라는 것도 있어요. 고장난 거 고친 것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메모리가 생산하고 나서 보니까 좀 불안해. 버리자니 아깝고. 그럼 공장에 한번 더 들어가야 되겠죠? 들어가서 뚝딱뚝딱 뭘 고쳐갖고 나온 거 있잖아요. 고친 건 고쳤다고 얘기를 해야 돼. 고친 거를 안 고쳤다고 그냥 뻥치고 팔면 전문가들 많아요. 다 알아내요. 그럼 사기친 거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정품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공장에서 생산 제대로 됐다 이런 얘기고, 얘들은 삼성은요 그냥 보통 제품이에요. 전문가들 이거 안 써요. 이런 거 쓰지. 이거 전문가용이에요. 얘네들은 메모리가 다 낱개씩 다 포장돼서 팔아요. 우리가 사과 상자를 열면 사과가 낱개로 돼 있잖아요. 그 낱개씩 하나씩 하나 파는 거는 요런 건 낱개씩 빼서 팔고요. 얘네들은 낱개 포장돼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다 포장돼 있어요. 비싸니까. 얼마나 비싸요? 많이 비싸요. 많이 비싸. 얘는 16기가 97,000원인데 얘는 16기가 얼마예요? 175,000원이잖아요. 달라요. 이런 것도 다 다릅니다. 자, 여러분이 메모리를 사실 때는 어떤 걸 사셔야 된다? 좋은 걸 사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메모리 좋은 걸 사면 어떻게 되느냐? 일반 컴퓨터에서는 얘를 꽂아봤자 의미가 없어. CPU도 맞춰야 돼. 맞춰야 돼. 아주 고급 CPU를 사서 고급 메모리를 꽂아놓고 쓰면은 기가 막히게 좋은데, 주로 어떨 때? 게임을 할 때 많이 써요. 게임이라는 게 그래픽 처리가 많거든요. 빨라야 되거든요. 게임을 하는데 갑자기 멈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저기 와서 나를 공격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끊김이 없어야 되거든. 그래야 되니까 이런 걸 쓰는 거고. 인터넷이야 잠깐 멈췄다가 좀 이따 보면 다 열릴 테니까. 엑셀 파워포인트 하니까 전혀 지장이 없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저도 이런 거 쓰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이거 써봤자 의미가 없잖아. 제가 뭐 게임 매니아도 아니고. 포토샵만 잘 돌아가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267페이지 보면은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자, 16기가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쉴 텐데 16GB짜리 하나를 사는 게 좋으냐? 아니면 8GB 두 개를 사는 게 좋으냐? 이거 16GB 하나를 꽂으면 16GB하고 8GB 두 개 꽂아도 16GB죠. 근데 요 두 개를 꽂으면 속도가 2배로 빨라요. 16GB 하나를 꽂으면 그러니까는 차 한 대가 가는 거야. 짐을 싣고 가는 건데 8기가 두 대가 뭐냐면 차량 두 대가 동시에 가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16기가만큼 싣고 가느냐 8기가 두 개를 싣고 가느냐 이거죠. 16기가짜리 두 개를 하나를 싣고 차 한 대가 가려면 많은 짐을 싣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8기가짜리 두 개는 어떻게 돼? 각각 둘 나눠가지고 두 대가 가잖아. 두 배 빨라지는 거예요. 네 개를 꽂든지 두 개를 꽂든지. 그게 듀얼 코드, 듀얼 채널이라는 거고요. 트리플 채널은 뭐냐면 아까 메인보드에 보면 메모리 꽂는 데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메모리 꽂는 게 한 개짜리도 있고 두 개짜리도 있고 네 개짜리도 있고 여섯 개짜리도 있고 여덟 개짜리도 있고 그래요. 메모리를 꽂는 자리가 두 개짜리는 두 개를 꽂아야 빨라요. 메모리 꽂는 데가 네 개짜리는 두 개를 꽂든지 네 개를 꽂는 거예요. 메모리 꽂는 자리가 6군데가 있으면 두 개를 꽂으면 2배 빨라지고 세 개를 꽂으면 3배 빨라져요. 그 다음에 4개를 꽂으면 2배, 6개를 다 꽂으면 3배 이렇게 되는 거고 메모리 꽂는 데가 8개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2개를 꽂으면 2배, 4개를 꽂으면 4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 꽂는 거에 따라서 그 구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삼성 제품이나 이런 브랜드 제품들은 메모리 꽂는 데가 두 개예요. 그러면 4기가 하나 꽂는 것보다는 2기가짜리 두 개 꽂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래야 빨라지는 거고, 메모리 꽂는 데가 저희 집은 4개거든요. 그럼 2기가짜리 4개를 꽂아서 8기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4기가짜리 4개 꽂으면 16기가 될 거 아니냐. 근데 제 컴퓨터는 최대 8기가밖에 인식이 안 돼요. 4기가를 꽂아도 4기가 2개를 꽂으면 되는데 제 컴퓨터에는 4기가짜리가 없어요. 옛날 방식이라. 가장 큰 게 2기가예요. 2기가를 4개를 꽂아서 8기가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컴퓨터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 책에 보시면 269페이지 보시면은 메모리 꽂는데 슬롯이라고 하는데 이 슬롯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보고 꽂는 겁니다. 인터넷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요? 인터넷에 문제가 생겼어요. 인터넷이 안 돼요. 느려요. 인터넷을 실행했더니 뭐 네이버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창이 떠야 돼. 근데 지금 네이버가 나왔는데 이게 1시간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얘를 클릭하면 뭐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30분씩 걸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컴퓨터가 고장 난 거예요? 아니면 윈도우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감이 안 오시죠? 광고창이 막 떠요. 그 컴퓨터 고장 난 건 아니잖아. 프로그램이 뭐가 꼬인 거지.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거예요. 어느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저희 공부하시는 교육생인데,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컴퓨터를 켰더니 한 30분 있다가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 실행하면 뭐 한 1시간도 나오고, 어떨 때는 뭐 몇십 분도 걸리고, 이상한 거죠. 기계는 좋은데, 100년 된 컴퓨터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렇게 느릴까 봤더니, 그래서 백신을 이제 가져와서 검사를 했더니, 바이러스가 뭐 2천 몇 가지가 걸린 거예요. 검사하는 데만 뭐 한 2시간 걸리고요. 그렇게 많이 걸릴 거 처음 봤어, 태어나서. 치료하는데도 오래 걸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껐다 켜면서 치료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다 치료를 하고 나니까 우리 강의실 컴퓨터처럼 키면 좀 이따 탁 나와요. 인터넷 실행하니까 바로 탁 나와요. 바이러스 문제였던 거예요. 바이러스 문제. 근데 그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는 다 그래요. 그 사무실 직원들이 쓰는 컴퓨터는 100%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다 느려. 그래서 알려드렸으니까 이대로 하세요. 제가 다 해놓고 올 수는 없잖아. 그 사무실 컴퓨터 다 해결해놓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랬죠. 자,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백신 설치해서 하세요. 라고. 그래서 이제 몇 날 며칠 했겠지. 이제 전화를 해봤어요. 며칠 있다가. 하셨어요. 했더니 다 했대. 어때요? 신바람 난대. 본래 그런 거잖아. 근데 관리를 안 해서 백신을 안 깔아놔서 그런 거예요. 자,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백신이 있어요. 백신이 뭐뭐 깔려있나 볼까요? V3 깔려있어요. V3 깔려있는데 광고창 같은 게 뜨는 건 뭐예요? 바이러스는 아니에요. 광고창은 우리가 알툴 이런 거 업데이트 같은 거 네이버 업데이트 같은 거 할 때 무슨 광고창도 보여주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래라 그래서 업데이트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고창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오케이 했으니까. 자, 옵션, 인터넷 옵션입니다. 고급에 가서 요거 지금은 하지 마시고 이거 한번 하시면 해결 봐요. 인터넷이 느려 광고창이 떠 일단 원래대로 한번 하세요. 요거 고급 설정 복원 한번 하시고요. 원래대로 지금은 하지 마시고
잘 돌아가는 컴퓨터니까. 만약 안 돌아간다 그러면 이거 하셔야 돼. 이거 하셔야 돼. 요것도 하시고, 다시 설정. 예? 이, 어디냐면은요, 도구. 도구에 가면 인터넷 옵션이라고 있죠? 예. 예. 그럼 끄트머리에 고급이라고 있어요. 예. 고급. 고급 선생님. 네. 그래서 고급 설정 보관을 눌러주시고, 원래대로 눌러주시고. 원래대로 들어가면 개인 설정 삭제, 다시 설정, 이거 다 하시면 돼요. 그러면 검색 공급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요. 임시 인터넷도 사라지고, 내가 뭐를 했는지 다 사라져요. 암호 설정이 다 사라져요. 그러면 인터넷 처음 설치한 것처럼 그때부터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잘 돌아가니까 굳이 제가 누를 필요 없겠죠? 예. 인터넷. 그러니까 엑셀이 느리지는 않잖아요. 인터넷이 문제지, 솔직히. 그러면 설정을 새로 다 비밀번호 새로 다 해야 돼. 그러니까 네이버에 여러분들이 아이디 비밀번호 넣고 로그인을 하면 비밀번호 저장할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럼 저장이 되죠. 그게 다 사라진다고. 처음부터 사라지는 게 아니고 처음에 이번에 PC 그 비밀번호. 아, 그게 아니라 인터넷. 지금 인터넷만 하는 거예요. 그건 인터넷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죠. 윈도우 비밀번호 바뀌는. 아, 그거는 윈도우를 새로 해야 되는 거. 그거는 사용자 계정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인터넷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집에서 보면은 계속 느리니까 전화하면은 아니 윈도우 새로 깔아주지 않냐. 그게 제일 편해요. 윈도우를 새로 깔아서 주는 게 제일 편하니까 그게 깔아주는 겁니다. 새로 깔아서 새로 해주니까.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꾸밀 줄 알아야지. 집에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을 바꿨어. 텔레비전을 바꾸면 거기에 케이블도 연결돼 있잖아요. 그 케이블 TV 셋톱박스 연결하고 그걸 할 줄 모르니까는 서비스 업체 거기에 텔레비전을 바꾸면 텔레비전 설치하러 온 사람이 와가지고 다 꽂아주죠. 모양새 맞춰가지고 리모컨 다 채널 바꿔 다 체크해 주거든. 근데 저는 가라 그래요. 그냥 놓고 텔레비전 그냥 놓고 가라 그래요. 그럼 제가 박스 넣어갖고 제가 놓고 제가 다 연결하거든요. 제 마음대로 안 해놓거든. 할 줄 아느니까. 근데 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 사람 시키는 게 제일 편하지. 그렇죠. 그럼 고장난 텔레비전도 다 가져가지. 저도 그래요. 고장난 텔레비전만 가져가라. 근데 이제 문제가 제가 모르는 영역이 오면 물어보죠. 저희 집 보일러 고장이라서 이제 사람을 불러서 이제 새로 샀단 말이에요. 이 파이프는 뭡니까? 저 파이프는 뭡니까?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저거는 귀찮지, 그 사람은. 근데 귀찮다고 승질 내면 어떻게 돼요? 제가 이제 다 지켜보고 있다가 평점을 매기죠. 거지같이 해줬다고. 요즘은 옆에서 치근덕거려도 설명 잘 해줍니다. 그럼 제가 이제 후기를 쓰잖아. 사장님 설치하러 오셨는데 너무너무 친절하게 설명 잘 해주셨다고. 강추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인터넷 문제야. 인터넷에 들어가서 인터넷 옵션 고급 원래대로 요것만 해주시면 돼요. 여기 가장 중요한 거고. 자, 우리 센터 홈페이지 주소 바뀌었죠? 예,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홈페이지 주소로 들어가 볼까요? 제 홈페이지 주소로 들어가서 중부여성발전센터가 옛날에는 여기 주소 있나요? 이 주소 제가 바꾼 것 같은데 그렇지. 옛날에는 서울 위민.or.kr이었어요. 바뀌었어. 근데 지금 뭐로 바뀌었냐면 우먼업 여기 우먼업 여성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뜻으로 우먼업이라는 이름이 들어갔거든요. 옛날부터. 그래서 우먼업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네이버에 가서 중부여성발전센터 검색하면 다 위민업 서울 위민으로 나오거든요. 옛날 도메인으로 나온단 말이야. 새로 나온 거는 아직 검색에 안 나올 수 있어. 한번 검색해 볼까요? 자, 여기다가 중부여성발전센터라고 검색을 하면
중부 여성 발전센터라고 하고 검색을 누르면 자, 서울 위민이라고 돼 있잖아요. 옛날 도메인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도 북부 이런 거 있잖아요. 북부도 주소가 다 바뀌었어. 여기 보면 뭐 에듀에 어텐드 01에 JSP 써 있잖아요. 이런 거 이거. 인트로에 인트로 점 뭐라고 써 있는데 이게 바로 안 가. 앞대가리가 바뀌니까 뒷공지는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제 홈페이지에 보면 지금 강좌들 있잖아요. 지금 강좌들. 이 강좌들을 지금 보시면은 이거 다 따라가죠. 제가 다 바꿔놨어요. 숫자 거부로요. 제 홈페이지에 들어있는 이 링크들이 있어요. 링크들. 이거를 다 바꿔놨다고 제가. 숫자 거부로 다 고쳐놨어요. 저는요. 이거를 자 보세요. 이게 본래는 주소가 서울 위민이었잖아요. 위민. 그럼 이대로 고치면 스펠이 틀렸다. 중국을 써야 돼요, 선생님. 더블 좀 기다려.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뭐요? 서울 위민에서 서울 우먼 업으로 바뀐 거예요. 자, 더블. 아, 서부 쓰네, 선생님. 쓰네. 아 서부든 중부든 간에 네. 예.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보려는 주소는 그게 아니었죠.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주소.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주소가 뭐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요게 옛날에는 위민 이렇게 돼 있었다고. 요게 우먼 업으로 바뀐 거예요. 나머지는 다 동일해요. 다 동일한데 얘를 주소로 입력을 하면 얘를 주소에다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주소가 바뀌었으니까 앞대가리가 바뀌었으니까 도메인이 바뀌었으니까 이동하라 그러죠. 이동했더니 어디로 갔어요? 이 주소로 간 게 아니잖아. 요로만 갔지. 요 앞으로만 갔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돼? 찾아야지. 못 찾는단 말이야,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다 제가 안에는 코드를 다 숫자급으로 고쳐놨다고요. 제가 몇 년 전에 강의했던 코드들 있잖아요. 그것도 다 숫자급으로 바꿔서 다 해놨어요. 해놔야 된단 말이야. 저는 그거를. 그래야 제가 강의했던 걸 클릭해야 그 강좌 내역도 보이고 다 보인단 말이야. 이 코드를 보는 거예요.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저는 만족 도서에 참여해주세요라고 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요걸 본단 말이야. 요 코드를. 요거를 본단 말이야. 이 코드만 알면 언제든지 어떻게 하면 돼요? 아무 때나 집어넣으면 바로 뜨는 거지. 이거를 보통 사람들은 들어가서 얘를 눌러서 그리고 보는 거지만 저는 코드 자체를 그냥 처리해버리기. 이게 빠르니까는. 근데 보통은 이게 어렵죠. 자, 일단은 도메인이 어떻다?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이 도메인 주소가 바뀌었는데 이 도메인이 제대로 나오면 괜찮은데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우리 센터 홈페이지는요. 아까 HTML 코드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HTML 코드예요. 자, 보세요. 이게 HTML 코드예요. 이게 무슨 코드냐? 요 화면 코드예요. 요 화면. 요 화면에 명령어를 만들어 놓은 게 요 코드예요. 이게 코드라.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되고 볼 줄 모르면 뭐 몰라도 되는 거지. 알면 편한 거지. 그렇죠. 근데 우리가 블로그를 공부하실 때는 어느 정도 좀 알아야 되거든. 그래야 막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 눌렀을 때 나오는 화면 있잖아요. 요 화면. 이 화면은 코드가 또 달라요. 또 달라.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화면이 다르면 코드가 다르지. 그래서 이런 코드를 배우실 필요는 없는데 이 코드가 요즘 최신 명령어로 작성된 게 아니라 옛날 명령어로 작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코드가 안 맞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를 해주냐면 요거를 해줍니다. 호환성 보기라는 거래요. 호환성 보기. 전 바꿔놨는데 호환성 보기를 추가를 해놔서 호환성 보기를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프로그램은 신형이고
인터넷 보는 프로그램이에요. 얘는 신형이고 안에 내용은 구형이면 언밸런스 돼서 안 맞아요. 이 화면 내용은 구형이에요. 우리 센터 홈페이지 화면 내용은 구형이고 이 보는 프로그램,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프로그램은 신형이거든요. 신형 구형하고 밸런스가 딱 맞아야 좋은데 프로그램은 신형이고 내용은 구형이니까 어떻다? 잘 안 맞아. 그래서 호환성 보기를 눌러야만이 정확히 보여요. 호환성 보기를 제가 빼버릴게요. 이걸 빼버리면 화면이 한번 덜컹거리는데 그냥 똑같아 보이죠? 잘 모르시죠? 그렇죠?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어때 안 맞냐면 강사 관리자 모드가 있어요. 강사 관리자 모드. 이 강사 관리자 모드가 안 맞아요. 이 화면이 프로그램이 옛날 방식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 신형 프로그램에서 여기 이 화면에서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호환성 보기라는 거 꼭 해야만 됩니다. 얘는 안 그러면 되게 불편해요, 작업이. 근데 이제 문제는 걔가 아니라 크롬일 경우. 크롬은 더 복잡해요. 이거 크롬 브라우저라는 건데 이 크롬은 더 헷갈려요, 솔직히. 얘는 설정에 가서 다 다시 수작업을 하고 꾸미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롬을 보통 안 쓰는 이유가 모르니까 안 쓰는 것도 있고 크롬이라는 게 뭐야? 하는 경우도 있고 크롬을 안다 할지라도 크롬을 안 해봐가지고 크롬을 어떻게 써야 되나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복잡한 거예요. 얘 지금 계속 멈춰있죠? 언제까지 멈춰 있을래나 모르겠는데 이제 떴네. 잠깐만요. 즐겨찾기 다시 추가할게요. 로그인을 해서 보면은요 화면이 깨져요. 여기 나오는 요 화면, 여기 화면을 잘 보세요. 여기 좀 많이 떠 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다가 여러분 출석 처리를 해야 되는데 출석 처리하려고 명령을 걸면 화면이 좀 되게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호환성 보기라는 걸 여기다 추가를 해주면 얘가 달라져요. 아까가 이게 떨어져 있었는데 딱 붙어서 보이고요. 그게 프로그램은 이 컴퓨터, 이 인터넷을 보는 프로그램은 신형이고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구형이라서 그런 거예요. 이 안에 자료는 신형일지 몰라도 이 명령어 구형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구형이라는 명령어 뜻이에요. 1999년도 명령어예요. 최신 명령은 2014년 명령인데 명령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참고로 제 홈페이지도 구형입니다. 구형 신형을 표시를 안 해놨네. 제 건 신형이네요. 제 홈페이지는 신형으로 만들었네요. 명령어가.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다 맞춰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소스로 다 이렇게 공개하게 돼 있어요. 네? 어떤 거? 소스를 저렇게 다 볼 수 있어요. 이거요? 아니야. 남의 홈페이지 어디 딴 데 들어가서 예. 소스를 볼 수 있어요. 예, 그거는 다 볼 수 있습니다. 아무 기관 거. 예,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막 퍼올 수도 있어요. 제주만 있으면 다 퍼오는 거예요. 근데 어딘 안 되는 거죠. 그 자기네들이 막아놓은 거죠. 그게 기술이죠. 아니 저는 그냥 복사에다가 하면 그럼 안 뜨죠. 이 안에 코드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런 코드들이 다 똑같이 있어야 돼요. 겉으로 보이는 거는 우리가 이런 거예요. 저 집 마음에 들어. 나 저 집처럼 만들래. 그렇게 겉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구조는 모르잖아. 집 안에 구조는 똑같이 만들려면 집 구조에 들어가서 설계도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하고 다른 거지. 그러니까 이 소스는 공개가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보통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고쳐가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세밀한 것들은 자, 보여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요. 요 그림 있죠, 요 그림. 여기 책 들고 이렇게 손 이렇게 있는 이 여자 그림 있잖아요. 이 그림을 저장을 해보세요. 어떻게 저장합니까?
전체 선택에도 그림은 떠 있죠? 제가 전체 선택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 글자 하나하나 다 블럭이 잡히는데 이 그림은 붕 떠 있잖아요. 이 그림을 저장을 못 해요. 아무리 오른쪽 버튼 눌러도 그림 저장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이때는 소스를 봐서 이 소스 안에 들어가서 또 찾아야 돼요. 다 찾아가지고 이 그림을 쓰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여기 보면은 요렇게 중부센터 그림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예요. 이 그림을 제가 빼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있는 이 배경 그림 이거를 제가 잘라온 거라고 이렇게. 이걸 그냥 복사 캡처하면 이 글자도 다 보이잖아요. 근데 이 그림만 깨끗하게 들어왔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서부, 중부 다 그렇게 해놨어요. 예. 캡처 다시 한번. 캡처하는 거요? 아니, 아까 하신 소스 보기? 아,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소스 보기를 누르면 되는데 이 소스 보기 안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이걸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궁시렁궁시렁 써놨는데 팝업전 클릭시 뜨는 팝업이란 내용이고 2013년 3월 21일 날 수정한 코드인가 봐. 다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 이것만 봐갖고 이게 뭐냐? 못 알아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팝업전 클릭할 때 뜨는 팝업 이런 거. 그래서 요거는 윈도우 파일 체크 박성현이라는 사람이 고쳐놨나 봐. 그래 모르면 박성현 씨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야 이게 뭔 뜻이냐? 이렇게. 그렇게 다 만들어 놔요. 그럼 제 홈페이지는 여기가 어떻게 생겼나 볼까요? 여기 있다. 여기. 강의를 시작해서 오늘까지 어디 있어 그게? 강의를 시작해서 오늘까지 며칠째입니다. 이거 며칠째입니다. 며칠째입니다. 요거잖아요. 그러면 요 사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요거 날짜 계산하는 명령어예요. 요게 날짜 계산하는 명령어. 이거 100개 쓰시면 돼요. 그걸 카피해서 네, 딴 데다 연결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여기 날짜가 있어요. 1988년 11월 11일이라는 날짜를 써주셔야 돼. 그럼 만약에 여러분의 생년월일을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내가 태어난 지 며칠째입니다. 이게 나오겠죠. 그렇죠? 이런 코드를 이제 뺏겨 쓰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메시지고 요게 실제 날짜를 여기다 넣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결혼한 지 며칠째입니다. 그러면 결혼기념일 날짜 여기다 써줘야 되고 이거는 겉에 보라는 날짜고 이거는 명령어가 들어가는 날짜고 그렇게 해서 오늘 강의한 지 며칠째입니다 라고 뜨는 거죠. 그럼 이런 그림들은 여기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그림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아까 강 선생님 그 블로그상에서 뭐였냐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블로그를 가면 블로그 주변에다가 뭐를 만드냐면 위젯이랑 요걸 이렇게 달아놓거든요. 여러분. 그림 5개가 떠 있죠? 요런 것도 떠 있잖아요. 블로그 체험다 슈퍼블로그 이런 아이콘. 저 밑으로 내려가면 요거 이렇게 서당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위젯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만들려면은 이 코드를 알아야 돼. 이 코드를. 그럼 제가 이 코드를 만약에 위젯에서 만들어 놓으면은 아까 보셨던 이 그림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 쓰는 거는 그냥 마우스로 블럭 잡아서 글자 크게 해라 작게 해라 빨간색 노란색 넣어주면 나와요. 그런데 이런 거를 꾸밀려면은 HTML 명령어라는 걸 좀 알아야 그렇죠. 우리가 김치 사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얘는 그냥 김치 사가지고 와서 잘라서 넣는 건데 김치가 맛에 안 맞거든. 그럼 어떻게 돼? 김치를 담을 줄 알아야지. 그게 코드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코드를 만들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걸 공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간에 지금 인터넷상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중요한 거는 옵션에 들어가서 고급에 들어가서 처리해 준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인터넷 옵션의 초기 화면에 보시면 삭제하는 거 있어요. 삭제. 이 삭제를 한 번씩 해주세요. 그러면 집에다 두고 쓰는 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아이디 패스워드 기억할까요? 그러면 그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 남들이 같이 쓰는 컴퓨터에서 저장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얘를 삭제해야 돼. 얘를 삭제해야 되는 거야.
근데 저희 집 컴퓨터는 네이버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로그인이 딱 돼요. 그럼 우리 애들이 어떻게 해? 아빠 거로 로그인 돼 있네? 그러면 로그아웃하고 지 아이디 패스워드 쓰겠죠. 아빠는 뭐 썼나 하고 구형하지는 않으니까는. 근데 여기는 제3자들이 많잖아요. 이런 데서는 함부로 못하지. 그때는 아까 그거 삭제. 그때는 옵션 하지 마시고, 이거 고급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삭제만 하시면 된다고. 요거만. 근데 고급에 들어가서 원래대로 하시면 불편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 kbstar.com 들어가시면 스펠이 틀렸다.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을 하려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뭐가 돼 있어요? 뭐를 설치하라 그러잖아요. 네네. 이게 다 지워져요. 아까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얘가 다 지워진다고. 그래서 얘를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그래 무슨 뭐 보안 프로그램 깔아라 뭐 깔아라 뭐 깔아라 깔아야 되잖아요. 그게 다 초기화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아까 다시 한번 요것만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자, 고급에 가서 원래대로 누르면 여기 써 있잖아요. 액티베이스 필터링 데이터 이런 거 다 지워진다고. 저걸 좀더 체크해야 돼. 그게 가장 좋아요. 꼬인 거잖아 지금. 응. 컴퓨터가 인터넷이 꼬인 거잖아요. 다 제거하고 다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제어판에 가서 프로그램 목록에 가서 보시면 가장 최근 날짜로 한번 보세요. 가장 최근 날짜로 봤을 때 뭐가 깔려 있는가 보세요. 뭐가 깔려 있는 게. 뭐가 깔려 있는 게. 뭐 광고 AD라고 써 있는 거 있어요. AD. 광고란 뜻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알집은 다시 설치할 수 있잖아요. 알집은 안 제거 안 해도 됩니다. 다른 거 제거할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르는 거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에브리온 TV가 뭐야? 내가 깔았나? 내가 깔은 건가? 몰라? 그러면 네이버에다 물어보면 되잖아. 에브리온 TV 그러면 이거는 컴퓨터로 케이블 TV나 이런 영상 보는 거 필요 없어? 그럼 제거하면 되고. 제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애도비 에어가 뭐야? 아도비 에어가? 이거 필요 없어? 그럼 제거하면 되고. 터치 앤 NX 키 이건 뭐야? 에이 몰라. 그럼 제거하면 되고. 필요하면 설치가 되겠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뭐냐면 키보드 해킹 방지 프로그램이에요. 인터넷 해킹 같은 거 할 때 키보드 해킹 방지하는 걸 깔아주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걸 제거하게 되면은 인터넷 해킹 들어가면 다시 설치하라고 나와요. 그럼 그때가 또 설치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는 삭제하면 안 돼요. 아래 한글, 엑셀 이런 거 제거하면 어떻게 돼? 엑셀 프로그램 아래 한글 없으면 못 깔잖아.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 건 깔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함부로 제거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컴퓨터 잘 돌아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